책을 예전보다 더 다양하게 대출해 가요. 읽는 게 아니라 대출해 갑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다는 얘기거든요. 세특에서 필요한 책을 자신의 어떤 진로나 교과 발달 상황과 어필하기 위해서 책을 빌려가긴 하는데 그 책들이 제가 봤을 때 고등학생이 소화해내기 힘든 책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런 책을 뭔가 써야 자기가 대학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빌려가는데 그걸 막 이틀 만에 막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다 읽었니? 이거 어른도 일주일씩 읽는 책들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다는 못 읽고 발췌해서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작가님은 17년차 현재 교사시면서 특히 사서교사로서 학생들의 독서 지도를 해오셨는데요. 사서교사로서의 경험이 작가님의 교육 철학이나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식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반 교사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학생들 학습에 워낙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뭔가 진도를 나가거나 뭔가 그런 것들에 되게 좀 부담이 있으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적에도 구애받지 않고 좀 자유롭게 제가 기획을 해서 아이들 수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재미있는 수업들을 할 수 있었고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수업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 독서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일반 수업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그걸 계속 길게 긴 호흡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끝내야 되는 진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수업을 차시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수업을 하다 보니 책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아이들한테 이제 독서를 학습이나 과제로 생각하지 않고 삶의 어떤 한 부분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녹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 철학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현직 사서교사이자 학부모로서 생기부 고전필독서 30 시리즈의 외국문학편을 집필하셨는데요. 대입에서 생기부가 정말 얼마나 중요해졌고 특히 어떤 부분이 중요해졌는지. 대입 환경을 보면 수시 비중이 굉장히 계속해서 늘고 있고 또 정시도 이제 교과 성적을 계속해서 반영하고 있는 추세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가 다 정시에서도 생기부를 확인하기로 했거든요. 내신 점수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생기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2028년도부터는 생기부에서 독서 활동이라든지 소논문, 아이들 독서 활동, 소논문, 그리고 자율 동아리 이런 것들이 미반영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남은 게 교과 세특, 담임 선생님이 써주시는 행동 특성 및 그 종합 의견 정도인데요. 과세특 같은 경우는 그 과목 선생님들이 직접 뭔가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수업에서 얼마나 참여를 제대로 했는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만의 강점을 그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하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2028년도부터는 입시에서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게 돼요. 내신의 어떤 변별력이 점수에서는 이제 변별이 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누적 비율이 1등급의 경우 10%, 2등급의 경우 34%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변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성적이 아닌 무언가를 보겠냐. 그게 이제 세특이라는 거죠. 이 학생이 얼마나 이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자신의 진로나 교과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잘 탐구하고 있는지 연구 주제를 잘 삼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이자 교사인 이제 제 입장에서 생기부 자체가 점수표가 아니라 그 아이를 보여주는 어떤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독서가 중요하게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네. 1학년이 고교 시행되고 있고 약간 떨어져서 보시게 되잖아요. 네. 고교학점제로 달라진 풍경 같은 게 있나요? 고교 학점제가 지금의 현실과는 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과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서 자기가 진짜 이 과목을 선택하고 저 과목을 우리가 대학 때처럼 정말 많은 강좌가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그런 기회가 아이들한테 주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한정돼 있고 그 선생님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 그 아이들은 고교 학점제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뉴스에도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서울에 있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교사 수가 많거든요. 개설이 많이 될 수 있고 그 고교학점제 영향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지만 농어촌 이런 데에는 사실 교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강좌 개설이 어려워요. 힘든 거죠, 사실은. 고교학점제가 되게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유급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학생들 이제 결석하거나 그러면 네. 그 학생들이 학점을 못 채운 거잖아요. 네.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했냐. 다시 재수강을 하거나 맞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를 재수강하기, 뭐 2학년을 더 한 학기 더 다니기, 3학년 한 학기 더 다니기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사회적인 시선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별로 굉장히 초반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좀 더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유급하는 학생들은 원래 처음엔 유급으로 했다가 뭔가 좀 보완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로랑 고교학점제랑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진로를 안 정하면 빨리 맞아요. 정하지 않으면 맞아요. 그거에 맞게 학점도 선택할 수가 맞아요. 없고 과목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또 진로 책도 쓰셨잖아요. 애들이 막 뭐 상담하러 오거나 이럴 때 뭐라고 조언하시는지. 이 고교학점제 자체가 진로가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부터. 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내가 진로가 있었나. 지금도 저는 아이들한테 야 진로를 정해야 돼.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착착착 이렇게 나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제대로 설정한 친구들은 정말 이 3년간의 생기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울 수 있죠. 왜냐하면 변동이 없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기획한 대로 이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1학년 때면 선생님 저 경찰학과 가고 싶어요. 경찰학과에 관련된 막 진로 관련된 활동도 하고 막 이러다가 2학년 때 가고 3학년 때 가니까 3학년 때는 이제 보통 현실적으로 되거든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온다든지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어떡하지? 경찰학과 못 갈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경영학과로 바꿀까? 이렇게 되면 이제 애들은 굉장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고교학점제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이제 진로를 선정해 놓고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이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가 진로를 선택해서 가도 1학년, 2학년이 돼서 진로를 바꿀 수 있잖아요. 대학교에서는 진로를 바꿨다고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생기부에는 사실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이 차곡차곡 드러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썼다가 만약에 3학년 때 바꾸면 대학에서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닐까? 사실 불이익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대학에서도 잘 알고 있고 면접 때 자기가 왜 이런 전공을 바꾸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진솔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진로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버버하고 말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면접에서 막 이렇게 잘 말할 수 있냐 그것도 또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아이들한테 1학년 때부터 진로를 선정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압박감 자체가 아직 이르고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이 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진로가 없어도 설정하면 되거든요. 근데 3학년 때 가서 이제 진로가 없으면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해요. 이생망이라고 막 얘기하거든요. 이번 생 망했다. 근데 그럴 일이 아니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면 선생님도 고3 때 내가 교사가 될 줄 몰랐다. 다른 꿈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 가서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쪽에 더 재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됐고 너희들한테도 그런 시간이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애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주변 친구들은 다 뭔가 잘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이제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막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바뀔 수는 있다. 맞아요. 개연성이 있고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전혀 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아이들이 그런 거에서 겁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와서 그렇게 상담을 하고 경제학과 가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돼서 경영학과 가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기부가 다 경제학과로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런 걸 고민하다가 중간에 바꿔도 괜찮은데 너가 왜 경영학과를 가야 되는지 그게 점수 때문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뜻이 좀 다르다는 걸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진로 바꾸지 않아요. 중간에 이제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진로와
맞지 않는 아이들을 자퇴하거나 네. 전과를 하는데 전과. 전과가 잘 안 되는 경우 이제 자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생기부 세특이 중요해진 게 자소서가 폐지되고 세특이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독서가 특히 중요해졌는데 아이들이 이전보다 확실히 좀 책을 많이 읽는다고 이런 걸 좀 실감을 하시는지. 책을 예전보다 더 다양하게 대출해 가요. 읽는 게 아니라 대출해 갑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는다는 얘기거든요. 세특에서 필요한 책을 자신의 어떤 진로나 교과 발달상과 어필하기 위해서 네. 책을 빌려가긴 하는데 네. 그 책들이 제가 봤을 때 네. 고등학생이 소화해내기 힘든 책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이런 책을 뭔가 써야 네. 자기가 대학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을 빌려가는데 그걸 막 이틀 만에 막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다 읽었니? 이거 어른도 일주일씩 읽는 책들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다는 못 읽고 발췌해서 읽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부분만 발췌해서 그 부분 정도만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난 읽는 것보단 낫지만 아이들의 독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그런 독서가 아니라 빨리 뭔가 결과물을 내고 이러는 독서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은 책 중에 특히 고전 읽기를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 생기부와 고전 읽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전을 읽는다는 게 아이들이 이제 고전을 읽었다 그러면 나 되게 어려운 책 읽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고전을 추천하는 이유는 고전 속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들 때문이거든요. 고전을 잘 살펴보면 그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문화과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윤리, 철학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작품에서 우리가 뭐 과학, 수학 이런 한 분야만 담겨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생각할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고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생기부에서는 사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금의 상황과 고전의 상황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뭔가 성찰하고 이런 과정들이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고전을 많이 아이들한테 추천하고 있고 카프카의 변신을 읽었다라면 갑자기 어느 날 바퀴벌레 갑충이 돼가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가족들한테 외면보고 이러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에 그 외면받는 이유가 뭐였냐 사회적 시선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동물농장 같은 경우도 동물들이 나와서 자기들 이제 권력 다툼하고 뭐 이념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잘 살펴보면 거기에 뒤에 있는 러시아 혁명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들을 아이들이 확인하면서 그때의 사회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레미제라블 같은 경우도 쉽게 장발장 이야기로 많이 알고 있지만 결국에 거기에서 드러나 있는 어떤 그 당시 인권이라든지 어떤 한 사람의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 요즘의 시대와 비교해 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현대와 연결해서 자기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전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생기부 고전 필독서 외국 문학편도 이제 집필을 하면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순서를 보면 줄거리를 먼저 읽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교과, 진로가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과에서 어떤 연구 주제나 질문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념도 이해하고 시대적 배경 부분도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자기화할 수 있도록 집필을 했습니다.